분명히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모든 지혜와 역량이 모여서 대한민국 미래의 권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분 건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는 누구인가? 이 주제로 뜨거운 토론과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들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의 배신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분명하게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여러 예비들 축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배신자들은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오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엄중하게 꾸짖는 그런 자리도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준희 회장님, 전 미주총 한인연합회장을 지내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미일 보수정치인들 모임 그곳에서 제가 뵙고 많은 고견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 고든창과 같이 우리 유준희 회장님을 모시고 영어 인터뷰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 개별적으로 고든창 씨와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안보 현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죄악성을 잘 알고 있는 세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정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한반도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해주실 우리 홍관희 교수님, 고려대학교에 재직하시다가 또 그전에는 통일연구원에서 비조실장도 하시고 한국 보수우파연합의 회장도 하시고 대한민국 보수의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애써보신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지금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후학들을 가리키고 있는 우리 홍관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애국지식인 원광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또 이승만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우파회론을 보급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애국지식인이고 지금 또 한국자유민주학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보수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의 갈 길을 고민하고 있는 이주천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우리 유진효 전 미주총 한인연합회장님께서 반드시 공화당 하원 의원이 당선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지금 현재 당선되신 분이 딱 이번에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유진효 회장님한테 물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2년 전에 반드시 이 공화당의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유진효 전 미주총 한인연합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당의 아주 매서운 입입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논리력으로 대한민국 수구좌파 그들의 위선과 잘못을 꾸짖고 우리 보수의 논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갈 길을 설파하고 있는 우리 당의 수석 대변인 인지연 대변인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20여 분 듣고 그 다음에 토론자들은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걸 마친 다음에 우리 플로어에서 꼭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몇 말씀 듣고 또 토론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는 누구인가 주제하에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조원진 대표님이야 대한애국당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이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이 무모한 국가 파괴 행태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이 집회를 열성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 데 대해서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의 대의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서서 조 대표님이야 여러 축사하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적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이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열성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력이야말로 저는 이 보수의 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제가 백척간두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참 죽느냐 사느냐 이런 존립의 위기에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 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중심에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상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부가 위헌적인 민족 자주 노선에 따른 사실상의 대한민국 파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대해서 끝없이 굴종하고 안보와 국방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은 파탄 지경이고 원전을 폐기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온갖 고생을 하는데도 고용을 세습하고 특히 오늘부터 민노총이 15만 내지 20만 명이 파업을 선언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교조마저 이미 대법원에서 법의 노조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위원회가 이것을 되돌리려는 그런 결의를 어제 한 것으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진보 보수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보수의 정통을 이어받는다면 적어도 이 종북 좌파 세력 진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을 빼앗아야 돼. 이들은 결코 진보가 아니라 이미 역사의 뒷마당으로 사라져버린 사회주의, 마크주의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세계적으로 최악의 폭정으로 비판받는 북한의 주체 공산주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 드릴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의 미력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국가 정통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정통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에 세워진 대한민국에 관한 끝없는 이 투쟁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한민족의 적통을 이어가던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런 정권이다, 권력이고 국가다라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 말은 북한이 우리의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불법 정권이고 우리가 타도해야 할 반국가 단체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제 판사까지 지금 사법 탄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중국 좌파 정권이 시비를 걸어서 요즘 툭하면 고소고발합니다. 사사건건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부서는 사법부. 그래서 사법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아주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법 탄핵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체 판사가 몇 명인가 알아보니까 3,000몇 명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대표라고 해서 모인 그 인원이 100몇 명이더라고요. 거기서 50대 한 표 차로 이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표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삼아서 집권당에서 지금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나라가 잘못됐다.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 많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이 나라가 법질서가 무너지고 이 좌파의 그 선동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뭉쳐야 되고 저는 이 뭉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냥 한번 제 그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번 제 기회를 주셨길래 제가 5가지의 원칙을 이렇게 거기다가 그 메시지 그 팜플렛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5가지 원칙을 제가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 그리고 법질성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이념적인 걸 의미하는 것이고 정통성이라는 건 우리 한반도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적통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왜냐하면 지금 연방제통일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정면으로 대처를 해서 연방제 통일을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데 이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 내빈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간단한 저의 짧은 많이 부족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과의 교수님께서 현직 교수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학자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행간에 분명히 대한민국 정통 보수의 모습이 바로 대한애국당 같은 이런 행동하는 양심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로 먼저 앞에 축사에서 간단하게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진유 한인 연합회장님 먼저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교수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많이 배우네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학문적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성장하다 보니까는, 우리 미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이, 주로 우리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미국에도 많이 가보시고, 또 주위에 여러 친척분들도 미국에 많이 계실 거고, 미국도 많이 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운동. 뭐 야구도 시키고, 농구도 시키고, 뭐 풋볼도 시키고. 그런데, 한국 분들이 그냥 생각이, 우리는 아이들을 뭐 운동선수를 만들어야지 하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내지는 뭐 우리 아이들을 뭐 피아노를 가르친다, 뭐 그림을 가르친다,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음악을, 어떤 문화를, 그런 걸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룰, 경기.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서로 경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맨십,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국 커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보수.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우리가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평화가 없고 그냥 싸움이 나고 사고가 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먼저 가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나 우리가 신호등을 갖다 걸어놓고 모두가 다 무언에, 저쪽 운전수와 이쪽에 앉아있는 내가 서로 말은 안 해도 어떤 그 신호등을 하나를 놓고 서로의 그 공통적인 그 룰에 의해서, 이번에는 내가 가는 거다, 이번에는 내가 서야 된다,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소셜리스트, 이 좌익들을 제가 증오를 하고, 이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인간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저 신호등이 있는데 자기는 가야 돼. 빨간불이었으면은 자기가 서야 되는데 자기는 가야 돼요. 자기는 가야 돼. 그리고 왜 내가 못 가게 하냐고 마구마구 아우성치고 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바람 불릴 적에는 내가 당연히 하니까 니네들 다 서 있어. 이중성. 그 이중성이요. 가장 그 법을 따지는 사람이 가장 그 법을 안 지키는. 여러분 잘 보고 있잖아요. 제가 굳이 청와대 얘기 안 해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옛날에 오바마 정권 때 가장 인권을 따지는 그 오바마, 가장 사회주의 그 시민단체 운동을 이끌었던 그 오바마, 국가를 무슨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백악관 미국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오바마 8년 동안 끊임없는 그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은 바로 그걸 추종하던 그 자들이 지금 보수 그 리퍼블리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그것을 아우성치고 반대하고,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보수고 우리가 우익이라고 했을 게, 사실은 우리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도 어떤 때는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되고 파란불일 때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룰에 의해서 지금 룰 오브 러, 이 법치주의가 얼마나 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것이냐면은, 일본이 미국을 70년 전에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의 가장 적대국인 그 일본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대단히 존경합니다. 왜? 이 사람들 법을 지키니까. 비록 적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어떤 때는 미국 사람보다 더 법을 준수하고. 근데 우리 한국은 차마 제가
뭐, 이 주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 공군 1호기를 타고 747 비행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가 747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군데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몇 군데 없어요. 아예 대통령 전용기가 없는 나라는 뭐 100여 개 국가도 많고 100개의 나라도 많고 그 사람 할 거 없으니까 맨날 바깥으로 돌잖아요. 들어와서 휴가 가고 또 좀 있으면 또 외국 나가고 외국 나가서 그리고 국내에서 그만큼 휴식을 취하고 저거 했으면 외국 나가면 좀 똘똘히 해서 좀 가서 외국 수반다고 얘기를 하지 가서 꾸벅꾸벅 졸고 앉자고 바로 그런 인간이 나가서 민주주의를 떠들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를 떠드는 거냐. 그래서 우리까지 다 바보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은 작년 5월 22일 날이 제 선거 날이었습니다. 21일 날 그자가 워싱턴에 와서 트럼프 옆에 앉아가지고 바보짓을 하고 가는데 미국 방송에 하루 종일 그거를 비춰준 거예요. 하루 종일 21일 날 제 상대 후보가 그 뉴스가 딱 끝나면 딱 나타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 상대 후보지만 참 너 머리 좋다. 기가 막히게 찬스도 잡았구나. 내 상대 후보를 내가 칭찬해줬다니까요. 그런데 그 찬스를 준 그 사가 바로 내 고국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더라고요. 정말 병신 상병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저 애국당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 가서 애국당을 소개할 적에 가장 편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태극기 들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기 들고 다니는 거 다 보수예요. 애국당이고. 또 CNN 뉴스라든가 폭스 뉴스에 그 태극기 들고 이렇게 데모하는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대한애국당이다. Oh, really? 조은진 의원님이 비록 혼자시지만은 다른 200몇십 명 국회의원 다 필요 없이 미국 정가에서 조은진 의원님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태극기, 여러분들, 태극기. 자기 국가 길을 자기가 사랑 안 하면은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10마리, 20마리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국가, 자기 나라, 내 국가. 저 국기를 안 들면은 어떻게 자기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애국자라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애국심. 여기 한국에서 말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와 한국에서 말하는 보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걸로는 애국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여러분 알고 있는 보수 아니에요, 보수, 컨설버티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밀어주기에 오늘날 대한애국당이 버텨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은진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당직자님들이 아무리 나가서 우리 대한애국당 들어와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평당원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대한애국당 당원이고 보수에 가장 앞장서야 될 분들이 바로 평당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나가서 여러분들 주위에 한 사람도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에 더해서 다음 돌아오는 대한애국당은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 100명 이상을 만드세요. 100명 이상 만들면은 그때 대한애국당에서 저기 차기 정권도 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차기 정권을 노리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코 이승만 대통령 그 건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놓은 이 산업 발전에 그래도 다시 또 끝까지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통성을 이어서 대한애국당에서 이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잡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감히 앞에 나서서 멋지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개조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료 전 민주한인총연합회장님 정말 식견 있고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주찬 교수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이 하나 운명인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후배한테서 애국당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굉장히 좋은 당인데 형님 왜 모르십니까? 그런 것이 작년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자세히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이 당을. 그런 생각을 좀 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정당 문제로 좀 말씀드린다면, 홍 박사님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주안점으로 좀 하셨고, 저는 이제 두 정당이 이제 현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건국 70년인데,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안보위기, 체제위기, 지금 3중고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4개월밖에 안 된 신생정당이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의 양면 전쟁입니다. 주사파 좌익과 남한의 주사파 좌익과 북한의 공산 세습 독재 좌익과의 이 포위가 된 형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위망을 뚫으려 하면은 역시 국제적 연대를 해야 된다. 그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에서 열성적으로 참여하신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디플로마시 이승만 박사라면 지금 이 나라에 안 계십니다. 지금 미국, 일본, 세계 돌아다실 겁니다. 대한민국 살리라고. 왜? 이 대한민국은 주사파와 공산세력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대리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백방으로 지금 외신과 인터뷰를 하고 대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이게 민주주의 때문에 지금 나라 망해서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 근데 이 세력들이 결국은 나라를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더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돈, 기름, 전략물자를 갖다 바치는 세력이라는 거 지금 3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국가 개조에 대한 역할을 이 자한당이냐 국가 개조 역할을 애국당이 하느냐 자한당이 하느냐 이런 경쟁 체제로 지금 돌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홍 박사님은 현 정권을 유연적인
민족 자주 폭주를 감행해서 이를 막아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켜하도록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홍 박사님 결론이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막아낸다는 것은 국민저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국민저항권의 발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승만 이 학당에서 5월 8일 한 6차례 촬영을, 녹화를 강연을 했는데, 황석영 씨가 죽을 넘어, 어둠을 넘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개정판을 제가 싹 다 읽었어요. 국군에게 총칼 슈루탄 버스 테러를 한 이후의 정당성을 국민저항권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의 무기를 들 것이냐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기서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이걸 조사하고 연구를 해봐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2020년 4월에 총선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식튼 곱든 자한당 수뇌부와 만나야 됩니다. 죽이든 밥이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하려면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방문 연대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적인 단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심볼릭한 의미에서. 우리가 7.28을, 일제시대 때 7.28을 너 나가라 해가지고 다 이거 감옥소에 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 주동자들에 대한 심볼릭한 그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야 태극기 집회 시민들이 납득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1년 반 동안에 자한당과 대한애국당의 그 대여 투쟁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자한당이 112명인데 거대 야당으로 소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이 30몇 명의 그 탄핵파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의 이런저런 그런 것이 매끄럽지 못했고, 다만 이제 그 개헌을 막았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이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평양을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을 3번을 해가면서 현 정권이 이 여적죄, 반역죄, 탄핵의 구실이 엄청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2명의 자한당이 뭘 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달러를 공짜로 줬습니까? 뇌물을 먹었습니까? 내란을 했습니까? 내란죄 반역죄를 했습니까?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100여 명의 고위공직자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정치 보복을 당해가지고 구속당하거나 고발 사태인데, 지금 이 자유독재, 이게 야당이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한애국당에서의 주요 임무가 매주 토요일 집회고 이제 문정권 실정을 성토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면, 지방 순회 조직력을 강화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순방 외교도 수뇌부가 강화해야 됩니다. 박태우 박사님 그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한당 의원들한테 당신들 여기 있지 말고 외국에 워싱턴 가서 이거 외교를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태극기 집회 내용도 이제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제 풍작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라든가 이 문재인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하는 그 대화체를 풍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코믹하게 엮으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웃으면서 어떤 해악 스트레스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겁니다.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졌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거하고 국내적인 문제인데, 애국당 자체 내에 그 교원들 강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 체제를 보호하는 세력들이 보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적자라는 것이 과거에 누가 적자가 싸움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애국당의 적자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적임자다. 이렇게 되려면
여기 있는 계신들, 이 열성 당원들에 대해서 자유민주 체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당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정문이나 공동대표를 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최소한도 당원 교육은 우리 농객들한테,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당원들은 좀 교육을 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안 불렀습니다.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 자한당 의원이라든가 이 당원들, 핵심 당원들을 만나봐도 자유민주 체제를 왜 지켜야 되느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굉장히 이 분모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친박과 이 MB 계열 간에 한 10년 동안의 이런 권력 다툼으로 결국은 주사파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제 생각에는 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 혹은 이 헌정 수호, 대한민국 헌정 수호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쪽에 독일이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이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파 같은 세력들 철저하게 공권을 제한했어요. 아예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라든가 이 권력에 얼씬도 못하게 한 것이 소득의 헌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정부를 여러분 되찾으면은 저 주사파 어찌할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주사파를 확실하게 입장 정리 안 하시면 대한민국 또 쓰리쓰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유민주 체제 및 헌정수호 연구팀을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것을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 국민들에게 대한 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에게 대한 홍보 전쟁, 우리가 촛불에서 이 권력이 넘어진 것이 이 교육과 언론 때문 아닙니까? 이 교육 쓰레기 언론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메이저 언론이 아니고 SNS라든가 어떤 유튜브 방송 이쪽에 우리 애국당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건국 70년에 군 지도자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해가지고 군인 출신의 정치가의 맛은 봤지 않습니까? 이 정도 권위주의 정권이 이렇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뭉개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제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익 독재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소위 좌익 프롤레타리아 주사파 독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결국은 외국의 데이터가 있어요. 베트남 공산화, 그 다음에 1917년 레닌의 이 볼셰비키 공산 독재,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20년 4월달에 총선에서 20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돌파를 해버리면 기련이 되겠죠. 그리고 남북 연방제가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남한은 남조선 소비에트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타이틀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남한의 대통령은 뭡니까? 우리 남쪽 대통령이 그랬죠. 남쪽에 아마 남한의 가버너 지사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애국운동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봅니다. 이때 죽는 줄 사느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애국당이 자한당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 계신 분들이 야심을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한당의 대안이, 우리는 자한당의 대안이다, 이게 국가 경제의 주역이다, 주인공이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매력적 정당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애국당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무현 후보가 KBS나 MBC에 와가지고 이래 어쩌고저쩌고 사회하다가 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MBC가 쫙 주문해가지고 눈물을 그릉그릉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줌마들이 다 노무현을 찍었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것은 쇼인데 우리 애국당에서 수뇌부들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구국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그것을 연출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대우 집회에서 악을 쓰면 악을 쓸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신의 온몸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애국당 내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이 연출가들이 감독들이 어느 정도로 연출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히틀러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PD를 통해서 연설을 배우고 노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 구국을 구하겠다는 구국의 결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다면 저는 애국당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타고난 논리도 논리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회에 나오셔서 행동하는 그러한 보수의 양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당에서 애국 전략정책연구원을 지금 준비 중에 바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좌파의 그런 문제점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마련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또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토론자로 임지연 우리 수석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이 나라 건국 70년 되는 올해입니다. 올해가 지나는 이때 박근혜 대통령님 하야하라 촛불 떼거리 광기가 광화문을 뒤덮었던 것이 벌써 이맘때 2년 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에 갇혀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대한민국 보수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는 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진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좌파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친북 주사파 무리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뭐죠? 보수의 적자가 누구인가? 그것도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가 누구입니까? 미국의 보수도 아니고 유럽의 보수도 아니고 일본의 보수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누구입니까? 입니다. 그것도 적자. 여러분, 유진영 회장님이 라이펄슨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한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펄슨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 적자라는 말 할 때 적자와 서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적통을 받은 자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고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이 대한민국, 그리고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적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미국의 보수, 컨서버티즘, 사회적 보수주의도 있고 경제적 보수주의도 있습니다. 사회적 보수주의는 신뢰와 책임과 법치주의, 도덕, 자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덕목들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사회적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컨서버티즘. 우리 서구의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철학 공부 안 했어도 바로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나의 동지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온 삶 자체가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수주의적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바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한반도 조국 현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대한민국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는 적화 직전, 스탈린의 꼭두각시, 김일성에 의해서 6.25 남침을 받은 이 한반도를 가까스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온 생명과 영혼을 걸고 지켜내서 이 남쪽만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 세워낸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 반공입니다, 여러분. 적과의 투쟁이 바로 이 70년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입니다. 적이 누구입니까? 공산주의 세력. 자국민을 수십만 학살해내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지금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북아의 내조국,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적과의 싸움과 저항과 그 분투를 통해서 70년 동안 내내 해온 게 친북 세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친북 세력과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끈 주도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 바로 우리입니다. 반공정신, 여러분, 반공은 빨개입니까? 아닙니다. 반공정신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반공정신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건국 대통령, 부국 대통령의 반공정신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탱하게 한 것입니다. 자유 통일을 추진하셨던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님은 전체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에서 지금 이 순간 희생 제물로 삼아진 것일 뿐입니다. 이승만 건국 반공 세력,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부국 세력, 자유통일 추진하시다 지금 잠시 멈춰있을 뿐인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바로 이 세 분의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 대한민국의 보수의 미래를 짊어질 책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당, 우리가 계승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반문연대 말하죠. 반문연대. 왜 축소시킵니까? 반문입니까? 반공입니까? 우리는 반공연대로 가야 합니다.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빨갱이 북한 공산주의, 그 세계적인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보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은 명확합니다. 이 내부의 적,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따르치고 있는 그자인지 그자의 실세 비서실장인지 모르는 이 내부의 적들로 지금 우리는 평화주의라는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알뜻말뜻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말하고 뒤에서는 미국 한미동맹의 뒤통수를 치는 이 알뜻말뜻한 평화주의 공세 속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도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도 국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가 좋은 거 아닙니까? 투쟁과 저항 어렵습니다. 태극기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따박따박 이주천 교수님 말씀해 주셨죠.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우리의 지금 진정성 있습니다. 좀 더 영리해지고,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포장을 해서 매력적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다가갑시다. 이제 역찰과 포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주천 교수님, 홍관희 발제자님, 그리고 유진유 토론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무거운 우리 대한민국당 당원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역사적, 민족적 책임, 1년 4개월, 1년 5개월 남은 총선까지의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이 기회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제대로 싸워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낼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를 해내야만 여러분의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집중을
불 끊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서 한두 분만 간단하게 질문을 듣고 여기 토론자들 간단하게 발언할 기회 드리고 그리고 대표님 마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진희 회장님하고 대표님께서 지금 타고서 이동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한두 분만 꼭 말씀하시고 싶다는 다음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잠깐 듣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시고요. 한두 분만 좀 어떤 말씀하시죠?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여기 있어요. 잠깐만.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저는 법치 수호를 위해서 이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2년이 다 되도록 열심히 뛰어준 강원도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태극기 시민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당의 어젠다가 무엇이냐, 너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고 외친 게 없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다가올수록 대한민국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정책 같은 게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만 짧게 하시죠. 예. 유진유 회장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짧은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미국의 정계에도 많이 아시는 분이 많다고 발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럭비공으로 굉장히 비유되고 있는 이 트럼프 지금 우리 현재까지 우리 유 회장님 생각으로 지금 한미 미군 철수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유 회장님 생각으로 몇 퍼센트 미군 철수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만, 일본 이거 통째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블록하고 또 차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속셈은, 마음은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대항하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대항할 그런 각오는 미국 정계에서 분위기가 끝까지 각오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진희 회장님 답변하시고 두 토론자분 간단하게 마무리, 마지막 발제자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죠, 우리 회장님께서. 미군 철수 문제. 그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간선거에 미국의 의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미국의 하나의 그 특색은 안보 문제만큼은, 국방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다 한 목소리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압력을 가해서 주한미군 철수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22,000명 밑으로 절대로 감축 못한다는 걸 이미 했고,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미군 역시 다 군인들의 이해상관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 철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북한 핵 문제, 이쪽으로, 태평양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세히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미국에서는, 이번에 시진핑이 아셈 회의에 나와서 완전히 항복한 수준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지 않고 펜스 대통령이 갔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내지는 월스트리트, 이런 각종 저런 걸로 봤을 적에는, 중국이 지금 거의 항복을 한 수준으로 가 있고, 아마 덤벼들지 못할 겁니다. 조만간에 아마 미국하고 만나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면은, 아마 확실한 그게 나오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얼마만큼 많이 건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지금 현 정권은 믿을 수가 없고 바보 같은데 저기를 대항할 만한 대타가 어느 당인가?
어느 사람인가? 그걸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저 바보 같은 저 자한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오늘 여기도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도 안 왔죠? 여하튼 저 미국에서는 그 조은진 의원을 많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좌빨이나 그 이상한 위장 보수처럼 말 돌리고 뭐 바꾸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정계에서는 학계에서는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에서는 조은진 의원을 주목하고 있고 애국당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나가느냐 그것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철 교수님 2분 동안 짧게 정리해 주시죠. 지금 다당제 시대이기 때문에 야당들끼리 이제 정성성 경쟁 정책 대결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 대안의 리더십이 지금 제가 미국에서 지금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조은진 대표님이 대안 리더십인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훈련과 학습과 실습 필요합니다. 오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게 이제 그러면 보좌관들이 일단 전문 보좌관으로 다시 팀을 좀 강화시키게 될 그럴 필요가 있고 지금 그 수뇌부의 이 리더십 훈련하고 당원들의 당원교육, 이데올로기 훈련이죠. 이런 것을 탑 채널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가동을 시켜야 되고 또 지금 돈 당비로 온 거둔 거는 리더십 훈련하고 당원 훈련에 굉장히 더 많은 돈을 투입되지 않게 되면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수가 뒤집어 쓴 오명을 거부합니다. 벗어 던지겠습니다. 저는 우파와 좌파도 아닌 대한민국 정통 보수로서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하고 다니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북한 비핵화에서 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북한 인권 얘기 안 하는 평화, 가짜 평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의 적자, 바로 우리가 북한 인권 실현시켜서 2,500만 북한 주민 해방시킬 수 있는 레짐 체인지 통한 자유, 민주주의, 통일 이루는 그 주역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박재 정관희 교수님한테 마지막 정리하셔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저희들 발제와 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 2년이 대단히 그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 가지로 좀 견제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이 한씩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 정권은 제가 보기에 끝까지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가겠다는 어떤 그 선언인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대한애국당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이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열정이 있는 투쟁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그 노력을 배가해서 아무쪼록 이 나라를 좀 구해 주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 좌우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관희 교수님한테 제가 좀 때가 되면 태극 집회에 나오셔서 좀 연설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부식은 내부할 기간이 1년 6개월도 안 남았어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반도에는 총칼이 없는 이념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해방 후의 좌우익 투쟁보다 더 살벌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건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적자 우리 대한애국당에 더욱더 투쟁력을 키우고 이념적으로 또 현실 정치에서 제도권에서 힘을 모아서 그들을 저지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힘차게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를 해주신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